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 지구에는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셌고 뇌도 우리만큼 어쩌면 조금 더 컸습니다. 무려 40만 년 동안 빙하기의 혹독한 유럽을 견뎌낸 강인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구에 남은 인류는 오직 우리뿐이었죠. 오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네안데르탈인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완전히 사라진 게 맞는지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40만 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인류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지만 분명히 다른 종이었어요. 네안데르탈이라는 이름은 1856년 그들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독일의 네안더 계곡에서 따온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동쪽으로는 시베리아의 알타이 산맥과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까지 넓은 땅에 퍼져 살았습니다. 빙하기의 추운 유럽이 바로 그들의 무대였죠. 정말 놀라운 건 그 생존 기간입니다. 약 40만 년을 버텼는데 우리 현생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30만 년 남짓이니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지구를 지켜온 인류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면 흔히 동굴 속 멍청한 야만인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사실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됐어요. 1908년 한 학자가 발견된 골격을 복원하면서 등이 굽고 무릎이 구부정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필 그 골격이 심한 관절염을 앓던 노인의 것이었는데 그걸 종 전체의 모습으로 오해한 거예요. 실제 네안데르탈인의 뇌 용량은 약 1500세제곱센티미터로 현대인과 같거나 오히려 조금 더 컸습니다. 우리가 한참을 얕봐온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인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돌을 정교하게 깨뜨려 칼날과 글개, 송곳을 만들었습니다. 무스테리안이라 불리는 이 석기 기술은 세대를 거쳐 전수됐어요. 불을 능숙하게 다뤘고 죽은 동료를 정성껏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독수리 발톱이나 조개 껍데기로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꾸몄다는 증거도 남아있어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도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목 안쪽의 작은 뼈 구조가 현대인과 거의 같아서 제법 복잡한 소리를 냈으리라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스페인의 한 동굴에는 약 6만 5천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있는데 이 시기는 우리 사피엔스가 유럽에 닿기도 전입니다. 심하게 다쳐 혼자서는 살 수 없던 동료가 몇 년을 더 버틴 흔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오래도록 돌봤다는 뜻이죠. 네안데르탈인의 몸은 빙하기에 맞춰 단단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키는 우리보다 작지만 가슴이 넓고 팔다리가 굵어서 추위의 체온을 덜 빼앗기는 구조였어요. 차가운 공기를 데워들이 마시기 좋도록 코도 큼직했습니다. 뼈에 남은 화학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들은 고기를 아주 많이 먹던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은 멀리서 창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매머드나 털코뿔소 같은 거대한 짐승에게 바짝 다가가 창으로 찌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뼈에는 골절 자국이 유난히 많은데 그 부상 패턴이 오늘날 로데오 선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맨몸으로 거대한 짐승과 맞붙던 대단히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년을 살아온 그들 앞에 새로운 이웃이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를 떠나온 우리 호모사피엔스였어요. 약 4만 5천 년 전 사피엔스가 유럽에 들어서면서 두 인류는 같은 땅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두 종이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는 지역마다 다른데 짧게는 수천 년, 길게 보면 만 년 가까이 공존했다고 봅니다. 같은 사냥감을 쫓고 같은 동굴을 탐내며 한동안 나란히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약 4만 년 전을 지나면서 유럽 곳곳에서 그들의 자취가 차례로 사라져가요. 한꺼번에 멸종한 게 아니라 지역마다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자취를 감춥니다. 40만 년을 버틴 강인한 인류가 왜 하필 이 시기에 무너졌을까요? 이 질문에 학자들은 아직 하나의 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첫 번째 단서는 기후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던 무렵 빙하기의 추위가 유난히 사납게 요동쳤어요. 북대서양에 거대한 빙산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줄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함께 좁아졌을 겁니다. 다만 이 설명에는 약점이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그전에도 여러 번의 혹독한 추위를 거뜬히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기후 하나만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우리 사피엔스와의 경쟁입니다. 사피엔스는 더 큰 무리를 이루고 멀리 떨어진 집단과도 도구와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툴 때 이렇게 넓은 연결망은 꽤 큰 힘이 됩니다. 사피엔스는 멀리서 던지는 무기도 발전시켜 위험한 짐승을 한 발짝 떨어져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효율적인 쪽이 좋은 사냥터를 차지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을 수 있어요.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사피엔스가 그들을 학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어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밀려나는 과정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세 번째 단서는 그들 자신의 숫자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았지만 전체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이 작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가까운 친척끼리 자손을 남기는 일이 잦았어요. 실제로 한 화석의 유전자에서는 부모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연구는 유럽 전체의 네안데르탈인이 한 시기에 수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작은 집단은 사고나 흉년 한 번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줄어든 수를 제때 회복하지 못하면 천천히 사라지는 길로 접어들죠. 여기에 질병이라는 단서도 더해집니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낯선 병원체에 네안데르탈인이 미처 면역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아직 가능성의 영역이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느 하나가 단독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납게 요동친 기후와 새로운 경쟁자, 작고 약해진 집단, 그리고 어쩌면 질병까지 여러 압력이 한꺼번에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40만 년을 버틴 인류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닥치자 끝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무관하게 사라진 먼 사촌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2010년 과학자들이 그들의 뼈에서 유전자를 뽑아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읽어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현대인의 유전자와 나란히 펼쳐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인류의 유전자가 곳곳에서 겹쳐 있었거든요. 이 고대 유전자를 해독해낸 과학자는 그 공로로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겹침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바깥에 뿌리를 둔 현대인이라면 유전자의 약 1에서 2%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입니다. 약 4만 년 전 살았던 일부 초기 현생 인류에게서는 그 비율이 6에서 9%에 이르기도 했어요. 이 유전자들은 주로 면역과 피부, 신진대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땅의 새로운 질병에 맞서는 힘을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물려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마지막은 멸종이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피엔스와 섞였고 그 유전자는 후손을 통해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별개의 종으로서 네안데르탈인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작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스며든 작별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무대는 유럽의 남쪽 끝, 비교적 따뜻한 피난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에 쫓기고 경쟁에 밀린 무리들이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점점 가장자리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약 4만 년 전 그 마지막 흔적마저 조용히 사라집니다. 거대한 전쟁도 한 번의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길고 느린 저물력이었죠. 지구 위에서 또 하나의 인류가 그렇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숫자들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에서 살아간 시간은 약 40만 년으로 우리 현생 인류의 30만 년보다 깁니다. 사피엔스와 어깨를 맞대고 살았던 시간은 길게 잡아도 10,000년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전자는 아프리카 밖 현대인 기준으로 약 1에서 2%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게는 이 유전자가 거의 없는데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난 뒤에야 두 인류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작아 보이는 이 숫자 안에 사라진 한 인류의 마지막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한때 지구에는 여러 인류가 함께 살았어요.
네안데르탈인뿐 아니라 또 다른 인류들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 동굴에서는 데니소바인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인류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인류는 우리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강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네안데르탈인의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일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들여다보는 일은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도구를 만들고 죽은 이를 묻고 동굴벽에 무언가를 새겼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다움이라 부르는 것의 경계를 다시 묻게 합니다. 그 능력이 오직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인간다움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류가 함께 향해 가던 방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쪽이 우리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40만 년을 버틴 강인한 인류였지만 사납게 요동친 기후와 새로운 경쟁자, 작아진 집단, 어쩌면 질병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약 4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섞였고 그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몸속에 남아있어요. 별개의 종으로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인류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남긴 또 다른 수수께끼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지구였습니다.